수준 안 맞는 년 하나 나가니 집 공기가 달라지네. 이혼하자마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새며느리를 들인다며 파티를 벌였습니다. 20년 동안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한우정 한식당을 지켜온 며느리를 단 한 번의 주저함도 없이 내쫓았죠.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내 가게라고 착각하며 운영했던 곳이 방금 쫓아낸 며느리의 명의라는 사실을 말이죠. 20년 동안 노예처럼 부려먹고 무시했던 며느리가 침묵 속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께 항상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날은 3월 8일 목요일이었습니다. 48살 김미영의 30년 결혼 생활이 단 한 장의 종이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죠. 변호사 사무실을 나선 미영은 주차장에서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쥔 손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시동을 걸었지만 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7시 반 휴대폰에 카톡이 떴습니다. 시어머니 정말자였어요. 오늘 저녁 7시 반 한우정 2층 연회장. 정산 확인 좀 하자. 늦지 마. 정산이라는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무슨 정산을 또 한다는 건지 미영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확인만 누르고 시동을 걸었어요. 한우정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대로변에 있는 중형 한식당이었습니다. 3층짜리 단독 건물에 주차장까지 갖춘 곳이었죠. 1층에는 홀과 룸들이 있었고 2층에는 3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연회장이 따로 있었어요. 미영이 도착했을 때는 7시 20분이었습니다. 주차 대행 직원이 다가왔어요. 미영은 차 키를 건넸습니다. 2층 계단에는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미영의 발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복도 끝 연회장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죠. 미영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 순간 모든 대화가 멈췄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의 시선이 미영에게 쏠렸어요. 시댁 친척, 시어머니 친구들, 전 남편의 직장 동료까지요. 미영은 그 자리에 서서 연회장을 둘러봤습니다. 디귿자 형태로 배치된 테이블이 보였어요. 가운데 상석에는 시어머니 정말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68살의 정말자는 빨간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금빛 놀이개가 허리춤에서 흔들렸어요.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 손목에는 금팔찌가 여러 개 끼워져 있었죠. 화려했습니다. 마치 잔치집 주인 같았어요. 그 옆에는 새며느리 이채원이 서 있었습니다. 채원은 와인색 원피스를 입고 정말자의 어깨에 손을 가볍게 올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 쌍처럼 보였습니다. 정말자가 손짓을 했습니다. 거기 서 있지 말고 앉아. 네 자리는 저기야.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말자가 가리킨 자리는 입구 바로 옆 끝자리였어요. 모든 사람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미영은 그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어요.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미영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앉았어요. 박준호는 정말자가 미영을 맨 앞자리에 앉힐 때 말리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테이블 위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전복죽, 해물탕, 모듬전, 잡채요. 고급 한정식이었습니다. 미영 앞에 접시만 비어 있었어요. 정말자가 채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채원이가 효녀야. 요즘 시어머니 챙기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물죠.
누군가 맞장구 쳤어요. 정말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원은 수줍은 듯 웃으며 입가에 미소를 띄웠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덜어먹기 시작했어요. 대화 소리와 웃음소리가 연회장을 채웠습니다. 미영은 물만 한 모금 마셨어요.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정말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말이야, 처음부터 채원이한테 좋은 느낌이 있었어. 이 애가 우리 집안이랑 잘 맞을 것 같더라고. 채원이 정말자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집안에 들어오게 해주셔서요. 또 웃음이 났습니다. 미영은 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잠 바닥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시댁 친척 한 명이 미영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미영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집은 어디로 옮겼어? 미영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친척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새 집은 구했어? 혼자 살기 괜찮아? 다른 친척이 물었습니다. 미영은 이번에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선을 테이블 위에 고정한 채요. 친척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내 채원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채원 씨는 어느 동네에 사세요? 채원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강남이요. 도곡동 쪽에 집 있어요. 역에서 가까운 곳이라 편해요. 강남이면 좋은 데네요. 집값도 비쌀 텐데. 누군가 감탄했습니다. 채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집은 제 명의예요. 제가 일찍 준비해뒀거든요. 직장 다닐 때부터 모아뒀죠. 사람들은 채원을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똑똑하네요. 계획적이야. 칭찬이 이어졌어요. 정말자는 더욱 흐뭇한 표정이었습니다. 식사가 계속됐습니다. 갈비찜 접시가 비어갔어요. 전복죽도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배부른 듯 의자에 기댔죠. 대화는 채원의 직업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채원은 외국계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마케팅 팀장이라고요. 친척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 앞의 접시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미영은 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렸어요. 연회장 안은 점점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웃음소리, 대화소리, 식기 부딪는 소리가 뒤섞였어요. 하지만 미영의 자리만은 고요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그어져 있는 것 같았죠. 정말자가 다시 채원을 칭찬했습니다. 우리 채원이는 요리도 잘해. 지난번에 해준 미역국 정말 맛있더라. 간도 딱 맞고. 채원이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뭘 그리 잘해요.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잘하는 거 맞아. 정말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맞장구 쳤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요리 안 하는데. 대단하네요, 정말. 그때 정말자의 시선이 잠깐 미영에게 향했습니다. 미영과 눈이 마주쳤어요. 정말자는 곧 시선을 돌렸고 미영도 시선을 내렸습니다. 8시 30분이 됐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미영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연회장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복도로 나왔을 때 뒤에서 정말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마음 편해. 신경 쓸 사람도 없고 우리끼리 편하게 지내면 되지 뭐. 채원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미영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1층 로비를 나섰어요. 주차 대행 직원이 차 키를 건넸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로 향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후진 거울에 한우정 건물이 비쳤어요. 2층 연회장 창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실루엣들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미영은 몇 초간 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돌려 차를 천천히 움직였어요. 한우정이 백미러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미영은 차를 멈췄어요. 옆 차선에는 가족이 탄 차가 있었습니다. 뒷자리에서 아이들이 웃고 있었어요. 아빠가 운전하고 엄마가 조수석에 앉아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잠깐 그 모습을 보다가 시선을 돌렸어요.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시간은 9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밤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들어왔죠. 미영은 창가에 섰습니다. 거리에는 가로등 불빛이 반짝였어요. 차들이 지나가고 편의점 간판이 보였어요. 평범한 목요일 밤이었죠. 미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휴대폰에 카톡 알림이 울렸어요. 시댁 친척 단톡방에 메시지 알림이 12개 있었습니다. 미영은 화면을 보지 않고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미영은 눈을 감았어요. 연회장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자의 차가운 목소리도요. 네 자리는 저기야. 마음 편해. 신경 쓸 사람도 없고. 하지만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생각도 변명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이 똑딱거렸어요. 창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미영의 집은 고요했어요. 8시 45분, 연회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차를 마시며 느긋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테이블 위에는 빈 접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오늘 연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모두가 채원을 칭찬했고 분위기도 좋았죠. 시댁 친척들은 연신 채원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채원 씨, 요리 배우고 싶은데 어디서 배웠어요?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센스 있게 살아요? 채원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내가 계산할게. 다들 천천히 나가세요. 친척 한 명이 물었어요. 언니, 우리 가게 아니야? 그냥 넘어가도 되잖아. 정말자는 손을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제대로 해야지. 이혼도 축하하고 채원이 소개하는 자리인데 정식으로 해야지. 다른 친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긴 하지.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화려한 빨간 한복 자락이 흔들리며 정말자는 1층으로 향했습니다. 금목걸이가 조명 아래서 반짝였어요. 채원이 따라 내려갔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하며 물었습니다. 사모님 계산하시겠어요? 정말자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네, 2층 연회장 정식으로 처리해 주세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1200만 원 나오셨습니다. 정말자는 가방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카드였어요. 직원이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넣었습니다. 몇 초가 흐른 후 삐삐삐 승인 실패 소리가 났습니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승인이 안 된다고 뜨네요. 정말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이상하네. 다시 한번 해봐요. 직원이 다시 시도했습니다. 삐삐삐 똑같은 소리가 울렸어요.
정말자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 카드 한도가 찼나 봐. 다른 걸로 할게. 가방을 뒤적이며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금색 카드였죠. 직원이 받아서 단말기에 넣었습니다. 또 몇 초가 흐른 후 삐삐삐 소리가 울렸어요. 채원이 옆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층에서 친척 몇 명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정말자는 다시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이건 어떨까? 이건 분명히 될 거야. 세 번째 카드를 꺼내며 직원에게 건넸어요. 은색 카드였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받아 단말기에 넣었죠. 삐삐삐 또 실패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정말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계산대 앞에 친척 몇 명이 서 있었어요. 다들 계산대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준호가 나타났습니다. 박준호는 휴대폰을 보며 천천히 다가왔어요. 어머니, 아직 안 끝났어요? 정말자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금방 돼. 준호는 팔짱을 낀 채 잠깐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겠죠. 그리고 다시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정말자는 목소리를 낮춰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카드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직원도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른 카드는 없으신가요? 친척 한 명이 다가와 물었어요. 언니, 뭐 문제 있어? 정말자는 억지로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금방 될 거야. 정말자가 채원을 돌아보며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채원아, 내 카드로 먼저 해줘. 내일 계좌로 바로 보내줄게. 채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가방을 열어 천천히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을 열어 카드칸을 뒤적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친척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채원의 손이 떨리며 지갑 속을 계속 뒤적였습니다. 정말자가 채원을 쳐다봤어요. 채원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카드를 안 들고 왔어요. 정말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채원이 다시 가방을 뒤적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에 두고 온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정말자는 입술을 깨물며 채원을 쳐다봤어요. 친척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더 많은 친척들이 계산대에 모여들었습니다. 언니, 뭐 문제 있어? 한 명이 또 물었어요. 정말자는 억지로 웃으며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카드 한도 확인하는 중이야. 별일 아니야.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네. 카드가 3개나 안 된대?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김 사장이었습니다. 정말자와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었죠. 말자 씨, 무슨 일이야? 김 사장이 상황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정말자는 얼굴이 빨개지며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아, 김 사장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끝을 흐리며 시선을 피했어요. 김 사장은 상황을 파악하고 계산대 직원을 봤어요. 얼마죠? 직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1200만 원입니다. 김 사장이 자기 카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일단 처리할게. 괜찮아요. 정말자가 손을 내저으며 급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사장님, 제가 할게요. 정말 잠깐만요. 김 사장이 고개를 저으며 카드를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나중에 주면 되지 뭐. 직원이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넣었습니다. 몇 초 후 딩동 승인 소리가 났어요. 영수증이 출력되며 김 사장이 서명했습니다. 정말자는 연신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내일 바로 보내드릴게요. 제가 카드를 잘못 챙긴 것 같아요. 김 사장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천천히 주세요. 괜찮아요. 채원도 옆에서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제가 카드를 안 가져와서 이렇게 됐어요. 김 사장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다들 그럴 수 있죠. 친척들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작게 속삭였어요. 언니가 카드가 3개나 안 됐대? 다른 친척이 재빨리 말렸습니다. 쉿, 조용히 해, 들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정말자는 억지로 밝게 웃으며 친척들에게 말했습니다. 다들 잘 먹었죠?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친척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 먹었어요. 음식 맛있었어요. 대답은 했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하나둘 한우정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자와 채원은 가장 마지막에 나왔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자의 빨간 한복이 가로등 불빛 아래서 빛났어요. 하지만 표정은 어둡게 굳어 있었죠. 채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진짜 카드를 깜빡했어요. 정말자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걸었어요.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정말자와 채원이 차에 탔어요. 준호가 이미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계산 다 했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정말자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채원은 뒷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한우정 건물이 100m에서 점점 작아졌어요. 정말자는 조수석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운전하며 가끔 룸미러로 채원을 봤어요. 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제가 정말 카드를 깜빡해서. 준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됐어, 괜찮아. 더 이상 대화는 없었습니다. 준호가 채원을 집에 내려주고 정말자와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아버지 박영수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연애 어땠어? 박영수가 물었습니다. 정말자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잘 끝났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채원도 집에 도착하여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봤습니다. 친정 엄마에게서 카톡이 와 있었어요. 오늘 연애 어땠어? 채원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 김 사장은 집에 돌아와서 계속 결제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1200만 원은 큰 돈이었어요. 정말자가 내일 바로 보낸다고 했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카드가 3개나 다 안 됐다는 게 이상했어요. 며느리도 카드가 없다고 했고요. 김 사장의 아내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해? 김 사장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한우정은 문을 닫았어요. 직원들이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2층 연회장은 텅 비어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있었던 일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었습니다. 시댁 친척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언니 카드가 안 됐던 거 맞지? 무슨 일 있어? 3번이나 안 되던데.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정말자는 그 메시지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거실 테이블에 두고 방으로 들어갔으니까요. 하지만 내일 아침에는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더 많은 메시지가 쌓여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7시 정말자의 집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자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시댁 친척 단톡방에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어제 언니 카드 안 됐던 거 이상했어. 뭔가 수상하던데. 정말자의 얼굴이 굳어지며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는 박준호가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정말자가 휴대폰을 준호 앞에 내밀며 말했어요. 준호야, 이것 좀 봐. 준호가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미영이가 한 거 아니에요? 정말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미영이 아니면 누가 했겠어? 준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가게 계좌도 이상하다고 하셨잖아요. 정말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영이가 계좌랑 카드를 다 손뗀 거야. 명의를 바꿨을 거라고. 준호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 미영이한테 전화해 보세요. 정말자는 바로 휴대폰을 들어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한참 울렸지만 미영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정말자의 얼굴이 빨개지며 소리쳤습니다. 전화를 안 받네. 확실히 잘못한 게 있으니까 도망가는 거야. 준호가 한숨을 쉬며 자기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정말자는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며 메시지를 입력했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또 입력했습니다. 준호도 미영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두 사람은 번갈아 가며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8시가 되자 정말자는 다시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정말자는 목소리를 높이며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내가 미영이를 너무 믿었어. 가게 일 다 맡겼잖아.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착하신 거예요. 9시 정말자는 또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연달아 보내며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어요. 준호도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연결음만 울렸습니다. 10시가 되자 정말자는 가방을 챙기며 말했어요.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미영이 집으로 갈 거야. 김미영은 그날 아침 7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어요. 화면에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미영은 휴대폰을 집어들어 화면을 확인했어요. 부재중 전화 15통, 문자 24개였습니다. 미영은 문자함을 열어 첫 번째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카드 막은 거지? 정말자였어요. 두 번째 메시지도 정말자였습니다. 가게 명에 바꾼 거 알아. 카드랑 계좌 다 내 이름으로 돌렸지? 미영은 화면을 천천히 내리며 계속 읽었어요. 준호에게서 온 문자도 있었습니다. 미영아, 왜 일을 이렇게 키워? 미영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미영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8시가 되자 전화벨이 다시 울렸어요. 미영은 전화를 보기만 했습니다. 벨소리가 계속 울리다가 멈췄어요. 곧 다시 울렸습니다. 미영은 또 받지 않았어요. 미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작년 여름이 떠올랐어요. 7월 중순이었습니다. 한우정은 성수기로 접어들며 예약이 가득 차 있었어요. 주방에서는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쉬는 시간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말자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미영에게 말했어요. 미영아,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가. 준호랑 같이.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주는 예약이 많은데요. 정말자는 손을 저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갈 거야. 내가 알아서 해. 준호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미영아, 어머니 여행 좀 가시게 해드려. 미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자와 준호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주도에 갔어요.
미영은 그 사흘 동안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며 예약 손님 응대부터 계산까지 모두 처리했습니다. 수요일 밤 정말자가 전화했습니다. 미영아, 가게 잘 돌아가지? 미영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자가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별일 없었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영은 그날도 밤 11시에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작년 가을에도 똑같았습니다. 10월이었어요. 정말자와 준호는 5일간 중국 여행을 갔습니다. 미영은 또 혼자서 가게를 운영했어요. 추석 연휴라 예약이 평소보다 2배 많았습니다. 미영은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하며 하루도 쉬지 못했어요. 그해 겨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자와 준호는 온천 여행을 떠났습니다. 미영은 연말 회식 예약을 혼자 처리하며 단체 손님 6팀을 응대했어요. 돌아온 정말자는 매번 똑같이 말했습니다. 미영아, 별일 없었지? 미영은 매번 똑같이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하지만 미영에게는 주어지는 돈도 휴가도 없었어요. 정말자와 준호는 한 달에 한 번씩 여행을 가며 미영은 한 번도 쉬지 못했습니다. 미영은 눈을 떴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영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초인종이 계속 울리며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아, 집에 있잖아. 정말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영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초인종이 5분간 울리다가 멈췄습니다. 정말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미영아, 내가 카드 막은 거 나도 알아. 어제 그 망신이 다 내 짓이잖아. 미영은 현관문 쪽을 봤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정말자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내 카드가 갑자기 3개나 막히겠어? 내가 아니면 누가 했어? 나와서 설명해. 정말자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쿵쿵쿵 소리가 울리며 10분이 지났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추고 정말자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미영은 거실로 나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와 계란이 보였어요. 미영은 냉장고 문을 닫고 물 한 컵을 마셨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미영은 거실로 돌아가 화면을 봤어요. 정말자였습니다. 미영은 휴대폰을 집어들어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어요. 화면에 전원 끄기 확인창이 떴습니다. 미영은 확인을 누르며 화면이 천천히 꺼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미영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아나운서가 경제 뉴스를 읽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내용은 들리지 않았어요. 밤 8시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미영은 전화기를 봤어요. 발신자 표시에 정말자의 이름이 떴습니다. 미영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벨소리가 멈췄다가 곧 다시 울렸습니다. 미영은 또 받지 않았어요. 밤 9시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미영은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초인종이 계속 울리며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아, 나야, 문 열어. 박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영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당장 나와. 미영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이 5분간 울리다가 멈췄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미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웃는 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어요.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말해도 소용없었어요. 설명은 변명이 되고 해명은 반박이 됐습니다. 침묵이 가장 안전했어요.
외부에서는 도망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알고 있었어요. 말하면 더 왜곡된다는 것을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미영의 집은 고요했어요. 2주 전 정말자는 시댁 친척 모임에서 자랑했습니다. 나 다음 달에 그린힐 요양원 들어가. 1인실이야, 고급 시설이라고. 친척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물었어요. 언니, 거기 비싸다던데? 정말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편하게 살아야지. 준호가 다 알아서 해줬어. 그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오늘은 입소 당일이었어요. 정말자는 새벽부터 즐거워하며 짐을 챙겼습니다. 미영과의 일은 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옷까지, 세면도구, 사진 액자까지 2개의 캐리어에 담았어요.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침 9시 박준호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트렁크에 캐리어를 실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준비 다 됐어요? 정말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다 챙겼어.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어요. 정말자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구나. 준호는 운전하며 가끔 룸미러로 정말자를 봤어요. 30분 후 차는 그린힐 요양원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식 건물이 눈앞에 보였어요. 5층짜리 건물에는 큰 유리창이 달려 있었습니다. 정말자는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여기가 내가 살 곳이구나. 준호가 트렁크에서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어요. 왼쪽에는 소파가 놓여 있고 오른쪽에는 안내 데스크가 있었습니다. 몇몇 가족들이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정말자는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말자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자입니다. 여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화면을 봤어요. 몇 초가 흘렀습니다. 여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다시 한번 키보드를 두드리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자는 데스크 앞에 서서 기다렸어요. 준호도 옆에 섰습니다. 2분쯤 지나자 중년의 남자 직원이 나왔어요. 명찰에는 시설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시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자님, 죄송합니다만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말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확인이요? 시설장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보호자 확인 서류가 아직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정말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 처리했는데요. 시설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시스템상 확인이 안 됩니다. 준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보호자인데 서류 다 제출했어요. 시설장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서류는 접수되었는데 승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말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승인이 안 돼요? 시설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도 자세한 사유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규정상 보호자 확인이 완료되어야 입소가 가능합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이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가족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자는 주변 시선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럼 언제 처리되는데요? 시설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정말자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오늘 입소하기로 했잖아요.
시설장은 계속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만 규정상 진행이 어렵습니다. 준호가 시설장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담당자랑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시설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담당자도 사유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정말자는 데스크를 손으로 짚으며 서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한 노부부가 소파에서 이쪽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정말자는 그 시선을 느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입소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정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짐은 어떻게 해요? 시설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다시 가져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자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집으로 가요. 정말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설장을 쳐다보기만 했어요. 결국 정말자는 몸을 돌렸습니다. 준호가 캐리어를 끌며 따라왔어요. 로비를 가로질러 나가는 동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정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들이었어요. 정말자는 고개를 들고 걸었지만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주차장에서 캐리어를 다시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준호가 트렁크를 닫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다시 알아볼게요. 정말자는 대답하지 않고 조수석에 탔습니다. 준호도 운전석에 앉았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자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운전하며 가끔 정말자를 봤지만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백미러의 그린힐 요양원 건물이 점점 작아지며 사라졌습니다. 신호등에 차가 멈췄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정말자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됐어. 더 이상 대화는 없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어요. 익숙한 거리를 지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말자는 계속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30분 후 차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준호가 트렁크를 열어 캐리어를 꺼냈어요. 정말자는 차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준호는 캐리어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캐리어를 거실 한쪽에 세워두고 정말자를 봤어요. 정말자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자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말자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이유를 알 수도 없었습니다. 캐리어 2개가 거실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아침에 설레며 싸던 짐들이었어요. 이제 다시 풀어야 할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자는 캐리어를 보다가 눈을 감았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거실에 울렸습니다. 요양원에서 돌아온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말자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캐리어는 여전히 거실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매일 출근했고 정말자는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정말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김지숙이었어요. 말자야, 오늘 북한산 가는데 같이 갈래? 정말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갈게. 몇 시에? 지숙이 말했어요. 9시에 지하철역에서 만나. 정말자는 오랜만에 방에서 나왔습니다. 등산복을 입고 배낭을 챙겼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른 카드를 챙겨서 나왔어요. 준호가 거실로 나와 정말자를 봤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정말자가 배낭을 메며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상가.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자는 현관문을 나섰어요. 지하철역에는 친구 4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지숙, 이순희, 박미란, 최영자였어요. 정말자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말자야, 오랜만이다. 얼굴 좀 보자. 정말자는 억지로 웃으며 인사했어요. 버스를 타고 북한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5명은 등산로를 오르기 시작했어요. 날씨는 맑았고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친구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어요. 요즘 손자가 말을 배우기 시작했어. 남편이 또 골프 간다고 난리야. 정말자는 대부분 듣기만 했습니다. 산을 오르며 정말자는 생각했습니다. 요양원 일, 집안 분위기, 모든 게 답답했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잠시 잊고 싶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친구들은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했어요. 정말자도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말자야, 오늘 나와서 다행이다. 지숙이 말했어요. 정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며 친구들은 점심 이야기를 했어요. 내려가서 뭐 먹을까? 삼겹살 어때? 좋지. 정말자도 배가 고팠습니다. 산 입구 근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삼겹살을 시켜 고기를 구우며 소주를 마셨어요.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역시 등산하고 먹는 삼겹살이 최고야. 말자야, 소주 한 잔 더 해. 정말자는 소주잔을 받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내가 낼게.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내자. 정말자가 손을 저으며 카운터로 갔습니다. 괜찮아, 내가 낼게. 정말자는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사장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카드로 할게요. 사장이 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기다렸습니다. 삐삐삐 소리가 났어요. 사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손님, 카드가 승인이 안 되는데요. 정말자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네, 다시 해보세요. 사장이 다시 시도했지만 똑같았습니다. 정말자는 얼굴이 빨개지며 지갑에서 다른 카드를 꺼냈어요. 이 카드로 해주세요. 사장이 그 카드도 시도했지만 역시 승인이 안 됐습니다. 뒤에서 친구들이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지숙이 말했어요. 말자야, 괜찮아. 내가 낼게. 정말자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다른 카드 있어. 3번째 카드를 꺼내 건넸습니다. 사장이 시도했지만 또 승인 거부였어요. 정말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숙이 자기 카드를 꺼내 사장에게 건넸어요. 제 걸로 해주세요. 카드는 바로 승인됐습니다. 정말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집 가서 바로 보낼게. 지숙이 괜찮다는 듯이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중에 줘도 돼. 하지만 다른 친구들의 표정은 미묘했습니다. 순이와 미란이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나오며 친구들은 작은 목소리로 대화했습니다. 카드가 왜 다 안 되지? 이상하네. 정말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헤어졌습니다. 오늘 고마웠어. 다음에 또 가자. 하지만 평소와 달리 대화는 짧았어요. 정말자는 혼자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말자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드사 앱을 확인했지만 특별한 문제는 보이지 않았어요. 왜 안 됐을까? 정말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바로 근처 은행 ATM으로 갔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바로 보내야 했어요. 정말자는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메뉴가 떴어요. 출금을 선택하고 50만 원을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거래가 제한되었습니다. 정말자는 다시 시도했어요. 똑같은 메시지가 떴습니다. 정말자는 다른 계좌 카드를 넣고 시도했습니다. 역시 같은 메시지가 나왔어요. 정말자는 ATM 앞에 서서 손이 떨렸습니다. 카드도 안 되고 계좌도 안 돼? 정말자는 휴대폰을 꺼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지금 어디야?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사에요. 왜요? 정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집 근처 은행으로 와. 준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정말자가 소리쳤습니다. 말 많이 하지 말고 당장 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말자는 ATM 앞에 서서 기다렸어요. 30분쯤 지나자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정말자가 카드를 준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해봐. 돈이 안 나와. 준호가 카드를 받아 ATM에 넣었습니다. 출금을 시도했지만 똑같은 메시지가 떴어요. 거래가 제한되었습니다. 준호는 당황하며 다시 시도했습니다. 역시 안 됐어요. 어머니, 이게 왜 이래요? 정말자가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 내 카드로 해봐. 준호가 자기 카드를 꺼내 넣었습니다. 출금을 시도했어요. 화면에 또 같은 메시지가 떴습니다. 거래가 제한되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대체 뭐예요? 정말자가 소리쳤습니다. 은행 들어가자. 두 사람은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다가가 정말자가 말했어요. 카드도 안 되고 출금도 안 돼요. 왜 그래요? 직원이 카드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컴퓨터를 보며 말했어요.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안쪽으로 들어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잠시 후 나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만 계좌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자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제한이요? 내 돈인데.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점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거예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저희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정말자는 창구를 손으로 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준호가 정말자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가요. 두 사람은 은행을 나왔습니다. 정말자는 거리에 서서 숨을 헐떡였어요.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본점 번호를 찾았습니다. 제가 전화해 볼게요. 정말자가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전화해서 뭐해? 바로 되는 것도 아닐 텐데.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서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자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준호는 옆에 서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준호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어요.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말자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어제 일이 계속 떠올랐어요. 카드도 계좌도 막힌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정말자는 친구 김지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제 밥값을 보내야 했습니다.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지숙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부재중 전화로 남았습니다. 정말자는 다시 걸었어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지수가 어제 밥값 보내려고 하는데 전화 좀 받아.
읽음 표시가 떴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정말자는 다른 친구 이순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희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정말자는 짜증이 났습니다. 세 번째로 박미란에게 전화했어요. 미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실로 나왔어요. 준호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자가 말했어요. 친구들이 전화를 안 받아. 준호가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습니다. 바쁜가 봐요. 정말자는 고개를 저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어제부터 모든 게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말자는 한우정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게 직원 박수진이 받았어요. 네, 한우정입니다. 정말자가 물었습니다. 수진아, 나야. 오늘 예약 어때? 수진이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예약이 3팀 취소됐어요. 정말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유는 안 말씀하셨어요. 그냥 취소하신다고만. 정말자는 전화를 끊고 가게로 가기로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가게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한우정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이 몇 명 없었습니다. 정말자는 주방으로 들어가 직원들을 봤어요. 수진과 주방장 이태수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셨어요. 수진이 인사했습니다. 정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홀을 둘러봤어요. 테이블 4개 중 1개만 손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자가 수진에게 물었어요. 점심 예약은?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2팀이었는데 1팀이 취소하셨어요. 정말자는 사무실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예약 장부를 펼쳤어요. 이번 주 예약이 평소보다 적었습니다. 정말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오후 2시 단골 손님 강현주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현주는 1년 넘게 매주 금요일마다 오던 손님이었어요. 정말자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현주 씨, 어서 오세요. 현주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어요. 메뉴를 보며 주문했습니다. 불고기 정식이요. 정말자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현주는 계산을 하고 나갔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정말자가 인사했지만 현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녁 6시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손님은 10팀이었어요. 평소 절반도 안 됐습니다. 정말자는 직원들에게 퇴근하라고 하고 혼자 남았어요. 사무실에 앉아 장부를 봤습니다. 매출이 확연히 줄어들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정말자는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게가 이상해. 준호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습니다. 왜요? 정말자가 대답했습니다. 손님이 절반도 안 왔어. 예약도 취소되고.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자는 휴대폰을 꺼내 다시 지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도곡동 아파트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채원과 어머니 서미숙이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미숙이 채원에게 물었습니다. 채원아, 시댁가게 누가 운영해? 채원이 차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요. 미숙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근데 내가 들었는데 그 가게 명의가 며느리라던데? 채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누구요?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전며느리 김미영. 채원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시댁에서는 가게가 시어머니 것이라고만 들었어요.
미영이 명의자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숙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여기 동네 맘카페에 올라온 글이야. 채원은 화면을 봤습니다. 누군가 올린 글이었어요. 한우정 원래 주인이 누구래? 며느리 명의라던데요.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거 아니었어?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습니다. 채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숙이 물었어요. 너 몰랐어? 확실해? 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어요. 시어머니 가게인 줄 알았어요. 채원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시댁에서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가게는 내가 키운 거야. 미영이는 직원일 뿐이야. 하지만 명의가 미영이라면 이야기가 달랐어요. 밤 9시 채원은 카페에서 준호를 만났어요. 오빠, 한우정 명의가 언니 거예요? 준호가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명의일걸? 채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어머님 명의인지 누구 건지? 준호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중요해? 어차피 우리 가게야. 채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정말자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시댁 친척 김지연이었어요. 언니, 요즘 연락이 안 되네요. 무슨 일 있어요? 정말자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오후 또 다른 친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자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친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요즘 가게가 어때요? 소문 들었어요. 정말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문? 친척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가게가 좀 이상하다고. 정말자가 소리쳤습니다. 누가 그래? 누가 그런 소리 해? 친척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들은 거예요. 화내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말자는 휴대폰을 소파에 던지며 한숨을 쉬었어요. 저녁 준호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정말자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준호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준호야, 앉아봐. 준호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말자가 물었어요. 미영이한테 연락했어?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화 안 받아요. 정말자가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애가 뭘 한 거야? 카드도 계좌도 다 막히고 가게 손님도 줄고. 준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미영이가 뭘 하긴 한 거예요? 정말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누가 했어? 미영이 아니면 누가 이런 짓을 해?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자는 소파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쾅 닫았습니다.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미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영아, 무슨 일이야? 연락 좀 해. 전송됐지만 읽음 표시는 뜨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미영의 집은 고요했습니다. 미영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휴대폰은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미영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시간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다음 주 한우정의 매출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오지 않았어요. 새 예약도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자는 매일 가게에 나갔지만 손님은 적었어요. 직원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가게가 왜 이래요? 정말자가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몰라, 나도 모른다고. 수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주방장 태수도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직원들은 작은 목소리로 대화했습니다. 정말자의 친구들은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어요.
읽음 표시만 떴습니다. 정말자는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집에서도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준호는 말을 줄였고 정말자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정말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카드, 계좌, 친구들, 가게, 모든 게 동시에 어긋나고 있었어요. 정말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말자는 아침 7시에 한우정으로 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니 직원들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정말자는 불을 켜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8시 직원 박수진과 주방장 이태수가 출근했어요. 8시 30분 관리사무소 직원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중년 남자였어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말자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임대료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정말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아직 안 냈어요? 직원이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이번 달 5일까지였는데 오늘이 20일입니다. 정말자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분명히 미납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정말자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빨리 처리해 주세요. 연체료도 붙습니다. 직원이 나가고 정말자는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임대료는 항상 자동이체였어요. 왜 안 나갔을까? 정말자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확인했습니다. 계좌 잔액은 있었지만 자동이체가 실행되지 않았어요. 왜 이래? 정말자는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받았어요. 고객님, 해당 계좌에서 자동이체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정말자가 소리쳤습니다. 왜요? 제가 신청한 적 없는데요. 상담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점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말자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9시 수진이 주방에서 나와 정말자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재료가 안 들어왔어요. 정말자가 물었습니다. 뭐가?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고기요. 어제 전화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정말자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고기가 거의 없었어요. 태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야채도 부족해요. 오늘 장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자는 휴대폰을 꺼내 정육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육점 사장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정말자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나 한우정 정말자예요. 오늘 고기 왜 안 보내셨어요? 정육점 사장이 난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주문이 안 들어왔는데요. 정말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주문 안 했어요? 항상 누가 주문하는데요? 정육점 사장이 말했습니다. 김미영 사모님께서 주문하셨었잖아요. 정말자가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보내주실 수 있어요? 정육점 사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것보다 지난주 재료값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정말자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네, 계좌이체도 안 됐어요? 정육점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안 들어왔어요. 800만 원이요. 정말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육점 사장이 계속 말했어요. 입금 확인되면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말자는 야채 도매상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도매상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주문 안 들어왔어요. 지난 대금 아직 미정산이에요. 정말자는 주방에 서서 냉장고를 봤습니다. 고기도 야채도 부족했어요.
오늘 장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장님, 오늘 어떻게 해요? 정말자가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내가 알아볼게. 정말자는 사무실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장부를 펼쳐 확인했어요. 재료 주문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주일은 주문 기록이 없었어요. 이게 뭐야? 정말자는 휴대폰을 꺼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가 받았어요. 네, 어머니. 정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가게로 와봐. 준호가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정말자가 소리쳤습니다. 말 많이 하지 말고 당장 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말자는 사무실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1시간 후 준호가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정말자는 사무실에서 나와 준호를 봤어요. 왜 재료가 안 들어와? 준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말자가 주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고기도 없고 야채도 없어. 오늘 장사 못해. 준호는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텅 비어 있었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주문은 하셨어요? 정말자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내가 하는 일이었어? 항상 미영이가 했잖아.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자가 계속 말했어요. 재료값도 안 나갔대. 임대료도 안 나갔대.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해결해 볼게요. 정말자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카드도 막혔는데? 계좌도 안 되는데?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자는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11시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수진이 홀을 정리하며 준호에게 물었어요. 사장님, 오늘 영업해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쉬세요. 수진과 태수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가방을 챙겨 나갔어요. 준호는 홀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게 밖에서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한우정을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저기 문 안 열었네. 요즘 음식도 예전 같지 않던데. 손님 관리도 별로더라. 수군거리는 소리가 유리문 너머로 들렸어요. 준호는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나가요. 정말자가 안에서 대답했습니다. 너 혼자 가.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정말자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어요. 정말자는 책상에 앉아 장부를 펼쳤습니다. 재료 주문, 재고 관리, 직원 급여, 세금 신고, 모든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정말자는 기록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걸 미영이 했구나. 정말자는 항상 가게 운영은 자신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손님 응대, 메뉴 관리, 가게 분위기,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가게를 돌아가게 한 건 미영이었습니다. 재료 주문, 대금 지불, 직원 관리, 세무 처리, 보이지 않는 모든 일을 미영이 해왔어요. 정말자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영아, 전화 좀 받아. 전송됐지만 읽음 표시는 뜨지 않았어요. 정말자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재료값을 지불해야 했어요. 임대료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카드는 막혀 있었어요. 계좌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오후 2시 정말자는 가게를 나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셔터를 내렸어요. 낮인데도 가게는 닫혀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한우정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정말자는 차에 올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며 계속 생각했어요. 미영이 모든 걸 관리했다는 사실을. 재료, 돈,
사람, 모든 것이 미영을 통해 움직였습니다. 이제 미영이 없으니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말자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준호는 방에 있었습니다. 정말자는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미영의 전화번호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은 어두워졌어요. 정말자는 불을 켜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말자는 거실에서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가 방에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정말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대로 있으면 안 돼.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정말자가 휴대폰을 들어 미영의 번호를 받습니다. 미영이한테 연락해야 돼. 준호도 자기 휴대폰을 꺼냈어요. 두 사람은 동시에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었어요. 정말자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영아, 엄마야, 전화 좀 받아. 준호도 문자를 보냈어요. 미영아, 나야, 연락 좀 해. 10분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없었어요. 정말자는 계속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영아, 제발 연락해. 우리 얘기 좀 하자. 가게가 너무 어려워. 메시지는 계속 전송됐지만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어요. 1시간 후 정말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영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정말자는 황급히 화면을 봤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단 5글자였습니다. 정말자는 얼어붙었어요. 준호도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봤어요. 이게 뭐야? 정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영아, 만나서 얘기하자. 전화만 해줘.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말자는 시댁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김지연이었어요. 지연아, 나 말자야. 지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언니. 정말자가 부탁했습니다. 미영이 연락처 알지? 미영이한테 나 좀 연락하라고 전해줘. 지연이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제가 미영이랑 그렇게 친하지 않아서. 정말자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연락해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말자는 다른 친척들에게도 전화했어요.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연락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해요, 언니. 준호도 지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회사 동료, 대학 친구 모두에게 부탁했어요. 미영이 아는 사람 있어? 미영이한테 연락 좀 해줄래?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후 정말자는 미영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내용이 달랐어요. 미영아, 그동안 미안했어. 정말자는 계속 문자를 썼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될까? 문자를 보내고 기다렸습니다. 읽음 표시가 떴어요. 정말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준호도 미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영아, 나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우리 얘기 좀 하자. 제발. 역시 읽음만 떴습니다. 답장은 없었어요. 저녁, 정말자는 미영에게 가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아, 가게가 진짜 어려워. 재료도 못 사고 임대료도 못 냈어. 카드도 막히고 계좌도 안 돼. 너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 이제 알았어. 문자는 계속 전송됐습니다. 모두 읽음 표시가 떴어요. 하지만 미영은 한 글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정말자는 한우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수진에게 전화해서 말했어요. 오늘 쉬어. 당분간 문 닫을 것 같아. 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에요? 정말자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태수에게도 같은 전화를 했습니다. 당분간 쉬어. 태수가 물었어요. 월급은요? 정말자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연락할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우정은 계속 문이 닫혀 있었어요. 낮에도 셔터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게를 보며 이야기했어요. 저기 계속 안 열더라. 완전히 망한 것 같아. 동네 맘카페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우정 문 닫은 거 맞죠? 일주일째 안 열어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번에 가봤는데 음식 별로던데. 그럴 줄 알았어요. 네이버 지역 리뷰에도 글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이제 안 하나요? 계속 문 닫혀 있는데. 폐업인가요? 정말자는 휴대폰으로 그 글들을 봤어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김지숙이었어요. 정말자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숙이 물었습니다. 말자야, 가게 안 하니? 문 닫았다던데? 정말자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숙이 계속 물었어요. 완전히 망한 거야? 정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쉬는 거야. 지숙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힘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말자는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어요. 다음 날 이순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자는 받지 않았어요. 부재중 전화로 남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소문 들었어. 가게 문 닫았다며? 정말자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껐어요. 집에서 정말자는 하루 종일 방에 있었습니다. 나오지 않았어요.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왔어요. 정말자 방문은 계속 닫혀 있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우정은 여전히 문이 닫혀 있었어요. 입구에 먼지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임대료 2달 미납입니다. 계약 해지 통보합니다. 정말자는 문자를 보고 아무 답도 하지 않았어요. 수진과 태수는 다른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정말자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밀린 월급은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정말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말자는 매일 미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영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문자는 모두 전송됐습니다. 읽은 표시가 떴어요. 하지만 미영은 한 번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3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우정 입구에 부동산 매물 안내문이 붙었어요. 상가 임대 빨간 글씨가 유리문에 붙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내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망했구나. 정말자는 더 이상 친구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숙, 순이, 미란, 영자 모두 전화를 걸었지만 정말자는 받지 않았어요. 부재중 전화가 수십 개 쌓였습니다. 밤 정말자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미영과의 대화창을 봤어요. 정말자가 보낸 문자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수십 개, 수백 개의 메시지였어요. 모두 읽음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답장은 단 하나뿐이었어요. 할 말 없습니다. 정말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어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가게도, 관계도, 자존심도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녔어요.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자의 세상은 멈춰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정말자의 집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 기사였어요.
큰 박스 3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말자가 문을 열자 택배기사가 말했어요. 김미영 씨 맞으세요? 정말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며느리 이름이에요. 택배기사가 서명을 요청했습니다. 정말자는 서명하고 박스를 받았어요. 무거웠습니다. 거실로 들고 와서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박스에는 법무법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자는 박스를 열었어요. 안에는 서류 뭉치가 가득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통장, 카드, 계약서, 각종 문서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정말자는 서류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첫 번째는 한우정 사업자 등록증이었어요. 대표자 이름에 김미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자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시 보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게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계약자 이름에 김미영이 적혀 있었어요.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00만 원이었습니다. 정말자는 계약서를 펼쳐 자세히 봤어요. 세 번째는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정말자는 통장을 보며 놀랐어요. 한우정 계좌, 재료비 계좌, 직원 급여 계좌, 세금 납부 계좌 모든 계좌가 김미영 명의였습니다. 정말자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는 카드 내역서였습니다. 정말자가 쓰던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두 김미영 명의로 발급된 것이었어요. 정말자는 자기 이름으로 된 카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명의자는 미영이었어요. 정말자는 서류를 계속 꺼냈습니다. 정육점 거래 계약서, 야채 도매 계약서, 식자재 공급 계약서, 모든 계약서에 김미영 이름이 있었어요. 보험 증권, 세무 서류, 직원 고용 계약서, 빠짐없이 김미영 명의였습니다. 정말자는 거실 바닥에 앉아 서류를 펼쳐 놓았습니다. 수년간 정리돼 있던 구조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모든 게 체계적이었습니다. 돈의 흐름, 계약의 흐름, 책임의 흐름, 모든 것이 김미영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정말자는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가게를 운영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미영의 이름으로 모든 게 움직였어요. 자신은 그저 앞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지시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준호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바닥에 펼쳐진 서류를 보고 놀랐어요. 이게 뭐예요? 정말자가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택배로 왔어. 미영이 이름으로. 준호는 서류를 하나씩 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모든 서류에 미영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미영이 명의예요? 정말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준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에 든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정말자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자가 입을 열었어요. 너희 아버지가 그랬어. 준호가 정말자를 봤습니다. 정말자가 계속 말했어요. 미영이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그러시더라. 정말자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시아버지 박영수가 거실에 앉아 말했던 장면이었어요. 말자야, 가게 명의를 미영이로 해. 정말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요? 영수가 담배를 피우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망해도 우리 이름 말고 며느리 이름으로 망하는 게 낫지. 정말자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수가 계속 말했어요. 사업은 원래 위험한 거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우리 이름으로 하다가 망하면 빚도 우리가 지고 신용도 떨어져. 하지만 며느리 명의로 해두면 우리는 안전하지. 정말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미영이는요? 영수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젊으니까 괜찮아. 나중에 회복할 수 있지.
우리는 나이 먹었잖아. 다시 시작할 수도 없고. 정말자는 그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수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모든 명의가 김미영으로 바뀌었습니다. 가게, 계좌, 카드, 계약, 모든 것이 미영 이름으로 정리됐어요. 미영은 아무것도 모르고 서명만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절차상 필요한 거야. 그냥 서명해. 미영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정말자는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준호에게 말했어요. 그게 20년 전이야.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자가 서류를 손으로 쓸어내며 말했어요. 우리가 보호받으려고 미영이를 방패로 쓴 거지. 두 번째 박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부동산 관련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정말자는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어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서류였습니다. 정말자는 서류를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소유자 이름에 김미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말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준호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집도 미영이 명의예요? 정말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시아버지 말이 떠올랐어요. 집도 미영이 이름으로 해두는 게 좋겠어. 왜요? 대출 내는데 우리 이름으로 내다가 잘 못 되면 어떠하려고. 정말자는 그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번째 박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법률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정말자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퇴거 요청 통지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말자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소유자 김미영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합니다. 현재 거주 중인 정말자 박준호는 30일 이내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법률 문서였어요. 준호가 서류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정말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서류도 비슷했어요. 가게 명의 반환, 계좌 정리, 카드 회수, 모든 권리를 김미영이 회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자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미영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가게도, 돈도, 집도, 모든 것이 미영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어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거예요? 정말자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보호받으려고 미영이 이름을 쓴 거지. 이제 그 이름이 우릴 쫓아내는 거야. 준호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말자는 서류를 보며 생각했어요. 20년 전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명의로 망하는 게 낫지. 그 말대로 됐어요. 지금 망하고 있는 건 김미영 명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망한 건 자신들이었습니다. 가게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었어요. 모든 게 미영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이제 그 이름이 자신들을 밀어냈습니다. 정말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정말자는 눈을 감았어요. 30일. 그 안에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갈 곳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습니다. 정말자는 서류를 바닥에 던졌어요. 종이들이 흩어졌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정말자는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수십 장의 서류가 널려 있었습니다. 모두 김미영 이름이 적힌 서류들이었어요. 30일이 지났습니다. 정말자는 아침에 일어나 거실을 봤어요. 이삿짐 상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방에서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곧 이사짐센터가 올 예정이었습니다. 정말자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릇, 냄비, 수저 모두 상자에 담았어요. 거실 장롱도 비워야 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사 짐센터 직원들이었어요. 3명이 들어와 상자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자는 소파에 앉아 지켜봤어요. 집이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거실은 빠르게 비어갔습니다. 소파와 테이블만 남아 있었어요. 벽에 걸렸던 가족 사진도 내려졌습니다. 정말자는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정말자는 미영을 마주쳤습니다. 미영은 검은색 코트를 입고 서 있었어요.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정말자는 멈춰 섰어요. 미영아. 미영은 정말자를 봤습니다. 눈빛에 감정이 없었어요. 정말자가 다가가려 하자 미영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정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영아, 우리 좀. 미영이 차분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이미 정리된 일이에요. 정말자가 말했습니다. 집이라도 가게라도. 미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약은 제 명이고 기한은 지났어요. 정말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미영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더 할 말은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미영은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정말자를 보지 않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정말자가 소리쳤어요. 미영아. 문이 닫혔습니다. 정말자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손을 떨었어요. 이사가 끝났습니다. 짐센터 직원들이 나갔어요. 정말자와 준호는 빈 집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닥에 먼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자는 거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소파가 있던 자리, 테이블이 있던 자리, 텔레비전이 있던 자리, 모두 비어 있었어요. 준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봤습니다. 어머니 가요. 정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문을 나섰어요. 문을 닫으며 정말자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빈 거실이 보였어요. 정말자는 문을 닫았습니다. 구로구의 작은 월세방에서 정말자는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은 좁았어요. 3평 남짓했습니다. 이삿짐 상자가 쌓여 있었지만 다 풀지 못했어요.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준호는 벽에 기대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구직 사이트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이력서를 넣었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우정 일을 했다는 경력은 도움이 안 됐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들 때문이었습니다.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채원이었어요. 준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채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나 채원이야.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응, 무슨 일이야? 채원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한데 우리 잠깐 거리를 두는 게 어떨까? 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채원이 계속 말했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복잡하잖아. 부모님도 걱정하시고.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결혼은? 채원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일단은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무릎을 감싸 안았어요. 정말자가 물었습니다. 누구야?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자는 준호 표정을 보고 알았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녁 어떻게 해요? 정말자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사 먹자.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말자는 혼자 남아 방을 봤어요. 창문은 작았고 환기도 잘 안 됐습니다. 벽은 곰팡이가 슬어 있었어요. 정말자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옷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정말자는 옷을 꺼내 정리하려다가 멈췄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다시 상자를 닫았습니다.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2개를 들고 있었어요. 정말자와 준호는 바닥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젓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말자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보며 스크롤을 내렸어요. 전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고 친척들도 피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말자는 작은 이불을 펼쳤어요.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준호는 벽 쪽에 누웠어요. 두 사람은 좁은 방에서 나란히 누웠습니다. 어머니, 불 끌게요. 정말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불이 꺼졌습니다. 방은 어두워졌어요.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정말자는 천장을 봤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웃고 있었어요. 일상적인 소리였습니다. 정말자는 귀를 막았어요. 준호는 옆으로 누워 벽을 봤습니다. 채원의 말이 떠올랐어요. 거리를 두는 게 어떨까? 결혼도, 직장도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상가에서 김미영은 반찬 가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미영네 반찬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어요. 작은 가게였지만 깨끗했습니다. 미영은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을 진열했습니다. 멸치볶음,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김치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았어요.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멸치볶음 200g 주세요. 미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잠깐만요. 미영은 멸치볶음을 담아 손님에게 건넸습니다. 손님이 돈을 내고 나갔어요. 미영은 계산대를 정리했습니다. 가게는 한적했습니다. 미영은 주방에서 새 반찬을 준비했어요. 물을 썰고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조용했습니다. 미영은 일하며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한우정에서 보냈던 시간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날들, 모든 게 끝났어요. 이제는 자기 가게에서 자기 시간에 맞춰 일했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왔습니다. 미영 씨, 오늘 김치는 어때요? 미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담갔어요. 맛있어요. 할머니가 김치를 샀습니다. 미영은 김치를 담으며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날씨, 건강, 동네 소식, 편안했어요. 해가 기울어 갔습니다. 미영은 가게 문을 닫았어요. 청소를 하고 불을 껐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가까운 원룸이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했어요. 미영은 저녁을 간단히 먹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화면을 보며 차를 마셨어요.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미영은 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반찬을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했어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미영은 일하며 가끔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장사 잘 되세요? 미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럭저럭요. 손님이 반찬을 사고 나갔습니다. 미영은 계산대를 정리하며 창밖을 봤어요.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구로구 월세방에서 정말자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좁은 창문 너머로 다른 건물이 보였어요. 하늘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준호는 바닥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구직 사이트를 새로 고침했어요. 새 공고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방은 조용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미영의 가게에서는 손님들이 오고 갔습니다. 미영은 웃으며 반찬을 팔았어요.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하루였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김미영은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복수 선언도
감정 토로도 없었어요. 그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서류를 정리했을 뿐입니다. 20년 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한순간에 드러났고 보호받으려던 이들은 보호막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대답이 되고 명의는 단순한 종이가 아닌 권력 그 자체가 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하루를 견디는 힘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하고 싶은 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